알고랜드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만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는 망한 코인일까요?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고랜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랜드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좋은 코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남들 다 오를 때 못 올라가고 남들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에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알고랜드 미래가 없는 걸까요?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참고로 저는 알고랜드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2023년에 매수하고 싶은 코인들 이 목록에 알고랜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많이 세일을 하면 매수를 좀 해볼까? 그러고 있는데 요즘이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영상 말미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랜드 파운데이션의 CEO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여성분인데요. 며칠 전 리얼비전이라는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알고랜드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무슨 일 있나?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나?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 CEO는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기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투자자들이. 뭔가 계획을 좀 발표를 해서 분위기 반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시장에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우리는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CEO 인터뷰 내용은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살펴보고 지금 알고랜드를 끄집어 내리고 있는 하락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찌감치 손 털고 빨리 나가야 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올해 들어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알고랜드 지갑에 돈이 쑥쑥쑥쑥 빠져나가고 있다. 해킹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알고라는 지갑인데요. 알고랜드 지갑이니까 알고랜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었는데 알고랜드는 너무나 안전하고 보안이 확실하다. 전혀 보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갑의 문제다. 마이알고 그러니까 꼭 알고랜드의 지갑 같죠. 알고랜드를 담는 지갑이기는 하지만 알고랜드에서 개발하는 지갑은 아니고 제3자 회사가 개발을 하는 지갑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알고랜드 지갑에 문제가 있다니까 당연히 하방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시장은 일단은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크립토 익스체인지 코인베이스가 알고랜드 스테이킹을 중단을 했습니다. 알고랜드도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에 또 움찔했는데 그런데 알고랜드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스테이킹을 중단을 한 겁니다. SEC가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너희들 그거 증권일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코인베이스도 아이고 큰일 나겠네 하고 야야야야 스테이킹 다 중단 하고 스테이킹 서비스 스테이킹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고랜드가 포함이 되어 있던 거죠. 알고랜드의 문제가 아니고 거래소에서 하는 스테이킹에 대한 제재 여기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뉴스와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불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SEC가 비트렉스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비트렉스 너희들 불법 증권을 거래를 하네 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런데 불법 증권이 뭔지
하고 토큰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알고랜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좀 충격이 큽니다. SEC가 알고랜드를 지명을 했어요. 증권 목록에. 그런데 문제가 알고랜드에 소송을 건 건 아닙니다. 비트렉스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꼭 알고랜드가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아이고, 알고랜드 일찌감치 털고 나가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투자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게 바로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투자자들은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알고랜드를 증권일 것 같은데 하는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곧 소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알고랜드에 대해서. 마치 XRP를 붙잡아서 끌고 간 것처럼. 그러면 다음은 알고랜드가 아닐까. 그리고 알고랜드 외에 다른 5개의 코인들, SEC가 지명한 그런 코인들이 곧 끌려가서 두드려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큰일 났다 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손 털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 요인은 바로 비트렉스 관련 증권 문제. 이게 알고랜드 발목을 꽉 잡고 끌어내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자, 이렇게 제가 불안 요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알고랜드의 방향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나눠봐야 할 텐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랜드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알고랜드가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알고랜드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 미래가 있는지, 이러한 많은 불안 요인들을 감안하고라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이걸 뚫고 나갈 그럴 기술력, 어떤 동력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랜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린, 친환경적이고 탈중앙화되어 있는 스케일러블, 확장성을 가진 블록체인 생태계다라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코인이 7.2 빌리언, 10빌리언 중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2%가 유통이 되고 있다.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전체의 72%가 벌써 유통이 되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블록 타임이 3.7초입니다. 3.7초 만에 블록이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이 알고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피날리티, 이 블록이 마무리되는. 비트코인 같으면 10분에 하나씩 만들어지지만 10분이 지난다고 해서 코인이 옮겨지는 건 아닙니다. 컨퍼메이션이 여러 개 일어나야 됩니다. 적어도 3개 이상은 여러 노드에서 확인을 해주고 10개 이상은 돼야지 이건 뭐 안전하네, 확실하네 하고 인정을 해주고 진행을 합니다. 모든 코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노드들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알고랜드는 그런 게 필요치 않습니다. 블록 하나 만들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확인은 필요 없다. 뭐 놀랍죠?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일단은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블록이 한번 만들어지면 더 이상 추가 검증이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 자, 이 알고랜드의 창시자는 실비오 미칼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대가 중에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명한 아주 유명한 것들, 영지식 증명, 그리고 트루 랜더마이제이션, 뭐 이런 게 있어요. 확실하게 랜덤하게 고를 수 있는 기술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이언스의, 컴퓨터 사이언스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튜어링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고랜드의 창시자입니다. 대단하죠? 벌써 기술적으로 탄탄한 논문에 의거한 카다노와 결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다노하고 실질적으로 교류도 많습니다. 자, 알고랜드의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ure Proof of Stake Blockchains. 지분 증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 블록체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트릴레마 문제를 해결한다. 확장성과 보안과 그리고 탈중앙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라는 커다란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 번에 추가 확인 없이 블록을 마무리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알고랜드는 지분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분증명에는 여러 개의 노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마다 얼마만큼의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은 어떤 노드에서 만들어지는지 또 어떠한 노드들이 이걸 확인하고 검증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영지식 증명과 랜덤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 블록을 만드는 노드가 어떤 노드인지 알 수 없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드가 블록을 만들고 있다면 자기가 블록을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 블록을 만들고 나서 다른 노드들한테 알려주겠죠. 야,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졌으니까 써. 그때 아는 겁니다. 내가 블록을 만들었네. 야, 빨리 써 하고 알려주면서 그때서야 알게 된다. 이 블록체인을 공격하려는 나쁜 무리들이 있다면 누가 블록을 만드는지 알아야 그 친구를 공격할 텐데 공격할 대상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블록을 만든 친구를 찾았을 때는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이걸 검증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른 검증해주는 친구한테 가서 다른 이상한 기록을 넣어서 얘가 잘못됐네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검증도 안 해버리니까 공격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들고 끝입니다.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초당 TPS는 6,000개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자, 스마트 컨트랙을 처리하다 보면 간단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이 있는가 하면 복잡한 시간을 요하는 컴퓨팅 파워를 요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면 과부하가 걸려서 전체 블록체인이 무리가 되고 늦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레이어 2를 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건이라든지 옵티미즘 그런 레이어 2 솔루션들이죠. 비트코인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알고랜드는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까? 알고랜드는 여러 알고랜드 노드가 레이어 2가 되어서 복잡한 컨트랙이 있다면 야, 이건 네가 해. 그러면 이 친구가 그걸 다다다닥 처리해서 끝났습니다 하고 보내주면 이걸 블록에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러면 이 친구가 또 그걸 처리해서 기록해주고 이렇게 레이어 2를 통해서 확장성을 늘려간다.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루 랜덤 이 기능을 통해서 누가 레이어 2가 되어서 이 블록을 만들지를 모르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공격을 하지. 그게 알고랜드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알고랜드의 상용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CBDC가 굉장히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죠. 세계 최초의 CBDC는 알고랜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마셜 아일랜드라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2020년에 첫 번째 CBDC를 발표를 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많은 나라들이 알고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CBDC를 개발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빠른 속도와 확장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CBDC를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엘살바도르가 알고랜드에 대한 정부의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 국가 인프라를 구현해 나간다. 알고랜드를 사용해서. 그리고 작년에는 피파 월드컵의 파트너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단하게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알고랜드.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들 알고랜드 가격이 올라가야지 투자하는 그 의미가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알고랜드 파운데이션의 CEO 별로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신경 쓰는 건 매일매일 발전하는 알고랜드 개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나라에서 뭘 어떻게 이 알고랜드와 협업해서 구현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자가 물어봐요. SEC가 비트렉스 소송에서 알고랜드 증권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는 그건 처음 듣는 얘기다. 우리는 미국 회사도 아니고 미국에서 ICO도 안 했다. 그런데 SEC가 무슨 근거로 그런 걸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편지도 보낸 적도 없고 뭐 따로 뭘 얘기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지금 아무 정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알고랜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로 보이고요. 기술적 경쟁력도 뛰어나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벌써 CBDC를 구현하고 있고 사용 예도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미래가 굉장히 밝은 프로젝트로 보이는데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이 떨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 가치와 가격의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이건 기회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은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알고랜드의 가격이 15센트 정도입니다. 역대 최저가 10센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거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거기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을까? 만약에 알고랜드에 본격적인 소송이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소송이 없어요. 지금은 불확실성으로 소송이 걸릴까봐 무서워서 지금 후두루들 떨고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소송이 걸린다면 추가 하락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소송 걸리면 무조건 사야 된다. 아니, 이거 여러분들 사실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저의 의견을, 저의 전략을 참고만 하시라고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알고랜드에 소송이 걸리면 가격이 팍 꺼지겠죠. 그러면 그때 좀 무게 있게 매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지금 15센트인데 다른 코인들은 이 정도 빠졌으면 알고랜드는 이만큼 빠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인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알고랜드의 단기적 운명은 XRP가 결정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소송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XRP가 해결해 줍니다. XRP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알고랜드는 떡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XRP가 만약에 좋은 결과로 XRP 이제는 마음대로 거래하세요 이렇게 나온다면 알고랜드는 그냥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붙잡고 있는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손모가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사라지니까 마음껏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눌려있던 게 바로 사라지니까 반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XRP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송이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황금 찬스죠. 왜냐하면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명확성이 생길 테니까 어떻게 되든 XRP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알고랜드는 더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XRP 소송이 안 좋게 나오고 그 후에 알고랜드 너도 잡으러 간다 하고 끌고 간다면 이건 좀 길게 하락할 수가 있겠죠. 벌써 XRP가 나쁘게 결과가 나왔다면 알고랜드도 소송을 맞이하게 된다면 뭐 알고랜드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은 다른 코인들 모두 다 싹쓸이 다 파리 목숨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추가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알고랜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견해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전략 이런 것들은 꼭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틀릴 때가 더 많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랜드 관련 추가 정보나 매매 전략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